같은 물이잖아요. 근데 왜 에비앙은 비싸고 삼다수는 조금 에비앙보다 가격이 떨어지는데 여전히 사냐? 뭔가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메시지를 줘야 돼요. 관심을 갖고 계속 관찰을 하고 그 다음 통찰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이렇게 큰 건물 앞에 나와 있는데 어느 한 지역의 셀러분이 운영하시는 공장이에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창고 건물까지 지어가지고 매출도 많이 일으키고 이제 그런 고수분을 제가 찾아 나섰습니다.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일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대표님 또 일을 하고 계셨나 보네요. 저희 채널에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어떤 분이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대전 하카동에서 OEM, ODM을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하고 브랜드화해서 판매하고 있고 주로 유통 채널은 이제 온라인이에요. 대표님 그러면 여기 한번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네.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게 화장품도 있고 네. 그리고 세차, 케미칼 제품도 있고 네네. 조화도 있고 수출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여기 안에서는 거의 매트만 이렇게 보이지만 다양한 아이템들을 지금 준비하고 기획하고 있어요. 대표님 그러면 이게 이렇게까지 만들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해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값싸게 떼어서 팔면 팔리겠지.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 한계가 있고 이제 소구점들을 굉장히 많이 잡아야 되니까 우연하게 발견된 거지 계획서처럼 이렇게 간 거는 간 일도 없고 아마 그럼 계획이 있어도 아마 계획대로 절대 안 되죠. 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저는 운이 좋은 거죠, 솔직히. 마치 역사 박물관처럼 여기 안에 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팔았던 기계류예요. 이거를 두 대를 투싼 뒷차에 실어가지고 막 공단 돌아다니면서 꺼내가지고 에어펌프 연결해서 시연하고 이랬던 제품이거든요. 이걸 그러면 싣고 영업을 다니신 거예요? 그쵸, 팔기 그쵸. 위해서? 그쵸.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기존에 친구가 쇼핑몰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계를 가져와서 저한테 추천을 해준 거죠. 그래서 사실상 위탁인 거였죠. 원래 우리가 보통 이커머스 처음 시작하는 거는 상품 등록해서 판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대표님은 특이한 게 그러니까 실물을 들고 띄어서 판매 이거부터 하신 건가요? 그렇죠. 사실 영업이라는 어떤 큰 맥락 속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하는 것만큼 또 효과적인 게 없거든요. 소개를 또 해주고 또 네.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대면하다 보면 또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나 또 다른 아이템 이 대화 속에서도 많이 발굴되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 미사일 업체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미사일 철판 두께가 되게 두꺼워요. 근데 이제 들어가는 핀이 그만큼 또 두껍고 세야 돼요. 그런 것들을 공장에 제작해 줄 수 있냐. 그래서 공장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쵸, 그 미사일 업체에서. 네네네.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미사일 겉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괜히 말했다가 국방부에서 네네네. 그런 것들로 차별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직접 네. 들으니까. 지금 근데 여기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러면 어떤 공간인가요? 지금 이 공간은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업도 같이 하는 건가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임대업, 네. 마케팅 컨설팅업, 교육 사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 진짜요? 어떤 내용인가요? 인테리어 조화 공예 클래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근데 조화 수업 이런 거 하면 누가 가르치나요? 간단한 시공법이랑 뭐 마케팅 방법은 제가 하기도 하고요. 지금 실제 보니타 앵코라는 브랜드를 운영하시고 있는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해서 저희 3층 공간에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부동산 임대도 실제로 하시니까 네. 홍보차 여기 뭐 조건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주차가 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평수로 있는 곳이 하카동에는 저희밖에 없고요. 분할도 가능한데 경치도 좋고 차가 있으면 교통이 정말 편해요. 여기 분할에서 들어오시면은 셀러 이런 거 좀 가르쳐 달라 하면서 오실 수도 있잖아요. 이걸 보시면. 사실 3층이 좀 그런 용도로도 생각을 했었어요. 셀러분들이 좀 여기 모여서 다 같이 뭔가 그런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싶었고 문의 주시면 시중가보다 조금 더 알겠습니다. 새벽인간 TV를 보고 연락이 왔다라고 했을 때만 혜택. 예, 알겠습니다. 원래 이커머스 쪽으로 처음부터 하셨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정직원은 아니었지만 직장 생활을 했어요. 아주 짧게 있다가 나와서 제가 전공이 이제 교육 연극인데 교육 사업을 해보자 하다가 또 그거 잘 안 돼서 그래서 아까 친구한테 가서 그 기계류를 한번 팔아보겠다. 그래서 그걸 팔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스토어팜이라는 게 나와서 그걸로 시작을 했죠. 대표님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까지 오시는 과정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발로 뛰는 영업 다음 단계? 아이템을 계속 찾았어요.
다음에 뭐 팔지? 뭐 팔지? 이러면서 계속 찾다가 네. 공방을 만들어 봐야겠다. 나는 공방을 만들 때 바닥에다가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임대를 했잖아요. 네, 복구를 네.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검은색 매트를 찾다가 아. 저거 가져와 보자 하고 가져와서 남은 거를 팔기 시작했어요. 아, 네네. 그게 저게 돼버린 거예요. 저게 돼버린 거예요. 대표님, 그러면 이게 저희 채널에서는 구매 대행업자들이 되게 많으신데 물건을 그냥 한 개 팔고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사진 보면서 듣고 네. 싶은데 네네. 혹시 사무실에 가서 좀 들을 수 있나요? 아, 네네네. 네네. 네. 그럼 자리를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지금 어쨌든 오늘 창고 이렇게 싹 보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한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소 1.7억에서 3억 사이 월에. 한 달에요. 예. 그러면 지금 매출이 이제 그 정도 나오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제품 재고도 많이 안고 계시고 창고도 이렇게 만드셨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자본금 얼마로 시작하셨어요? 아마 그때 당시 통장에 200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고 벌면 또 다시 또 투자하고 다시 네네. 투자하고 인터넷에 뭐 영원으로 시작한다고 한 거 있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조금씩 있어 내가 봤을 때. 저도 생각해보면 영원은 아니었어. 그렇죠, 한 예. 200만 원 정도는. 네. 그 제품 초반에 그러면 200만 원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판매한 상품들도 잘 판매가 됐나요? 뭐 솔직히 저는 제가 잘 판매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한 개만 나가도 네네. 저는 잘 팔렸다 생각했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인데 그래도 수익이 났다. 그리고 이제 각자마다 뭐 기준이 다르잖아요. 근데 계속 누군가 나를 찾고 있구나. 그 가치가 인정받았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판매가 됐으니까 너무 잘 판 거죠. 그때 당시에 실제로 그 포스트잇에다가 제가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내가 못 팔면 죽겠다. 그 정도로. 네네. 진짜 간절하게, 진짜 너무 간절하게. 근데 이제 이 구매 대행업자들이 물건을 이제 팔다 보면 꽤 이제 반복적으로 판매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사입을 할지 말지 이런 고민 순간이 되게 많이 찾아오는데 그걸 좀 선정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지속 가능성을 봐야 되고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속에는 이제 뭐 네네. 손익분기점도 있을 거고 고정비, 변동비, 운영비 일단은 회계적인 관점이 가장 전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뭐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잘 팔릴 거다라는 거는 굉장히 뭐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고객도 다양한 분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조사한다고 한데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뭐 나의 체력, 시간 그리고 또 인력 뭐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해야겠죠. 내가 이게 잘 팔리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내가 사업을 지속 가능한지를 첫 번째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나면 이 상품을 사입을 해도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좀 궁금한데 그 기준 같은 거 한 가지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너무 이제 큰 레드오션에서 네. 내가 경쟁력이 없어, 차별성이 없어 라고 했을 때는 가격 결정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격 내려버릴 거야 하는 순간 상당히 많은 어떤 출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의 가격 경쟁보다 뭔가 정말 특별한 차별점이 있으면 저는 과감하게 사입을 도전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나마 너무 감사하게도 매트로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게 그 당시에 그 매트라는 제품 자체를 택배로 포장을 해서 보낼 생각을 그 누구도 안 했던 거예요. 왜냐? 한 개에 5kg거든. 4개를 싸는데 20kg야. 근데 그걸 누가 무식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낼 생각을 했겠냐라는데 제가 했죠. 그래서 포장을 해가지고 무거운데 그때 이제 이렇게 팔뚝이 커지면서 그냥 응당 사람들이 이건 헬스장에 까는 거야 그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온라인에서는 일반 가정집에 계시는 고객들이 많을 텐데 그럼 이걸 우리가 홈집 용도로 우리가 바꿔서 다르게 리브랜딩 해보자. 그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홈집 붐이 엄청 불면서 이제 저희도 제품을 점점 더 업그레이드하면서 계속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서 다 주문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저희한테만 다 한 건 아니지만 네네. 저희가 지금 뭐 독보적인 어떤 매트 관련된 기술력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오늘 매트로 예시 들어서 확실히 와닿는데 매트 말고 분명히 시청자분들은 자기만의 상품이 다 있을 텐데 그런 니즈를 처음에 발견할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썸네일을 계속 바꿔서 조회수를 높이는 전략을 취하듯이 소구점도 굉장히 계속 자주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사실 잘 판매하는 그리고 잘 운영되는 미디어 커머스의 상세 페이지를 보면 어떠한 주기로 바뀌는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방법을 연구를 하고 그랬을 때 이거는 사람들이 조금 더 반응이 있어 하는 것들을 판매하는 물건으로 좀 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판매하기 전에 카카오톡 뭐 방이라든지 메타 광고를 시험판으로라도 해서 하다못해 가까운 가족들이라도 친한 친구들한테도 정말 많이 물어보고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높구나를 좀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사입을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구매 대행업자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게 그냥 구매 대행에서 나가던 제품들을 중국에 사입할 수 있는 업체에 찾아보고 그냥 그대로 사입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른 판매자랑 똑같은 제품을 사입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사입한 제품을 다르게 차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일단 새벽인간 TV를 많이 시청하셔서 키워드나 노출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다 공부를 하시고 나서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때는 상세 페이지나 광고에 본인만의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삼다수랑 에비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물이잖아요. 근데 왜 에비앙은 비싸고 삼다수는 조금 에비앙보다 가격이 떨어지는데 여전히 사냐? 뭐 이게 뭐 포지셔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뭔가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메시지를 줘야 되고 스토리텔링을 계속 하는 게 저는 차별점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당연한 게 아니다. 내가 먼저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러면 그런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른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 이런 것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보죠. 이제 많이 보고 상세 페이지 어떻게 만들었을까, 실제로 어떠한 메시지를 하고 싶었을까, 네. 그런 것들을 보는데 나랑 비슷한, 조금 레벨이 비슷하다, 그런 분들 거를 보면은 비슷해요. 상세 페이지 다 그냥 뭐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그러면서 뭐 위안 얻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 너무 눈을 높게 안 가지셨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뭐 저희가 어떻게 뭐 롤스로이스, 뭐 레고 이런 브랜딩 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비벼요. 저희는 블럭을 파는 게 아닙니다. 저 상상력을 파는 거. 우리가 막 그런 말 하면은 이제 거기서 자식들이 아, 키워드 노출이나 잘할 것이지 이렇게 되니까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했던 게 그런 기술적인 거, 기본적인 거는 다 올리셔야 된다. 그런 1차 선택권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야 되는 건 맞아요. 키워드나 광고 이런 것도 결국 이게 뭐 이렇게 하세요 정답은 없는 게 계속 부딪히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반응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지금 새벽인간 TV 이거 많이 보시는 셀러분들도 저처럼 이제 뭐 손목 터널 주는 분 많으실 거예요. 맨날 앱 켜가지고 보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과하면 안 되겠지만 그거를 좀 정기적으로 계속 보면서 왜 노출이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계속 관찰을 하고 그 다음 통찰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연애하는 건 똑같아요. 네. 어쨌든 사입하기 전에 노출이 될지 안 될지 그런 걸 판단하는 방법이 있나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예전에 저희는 키워드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면은 검색을 해서 경쟁 지수가 낮은 걸로 노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가능성을 봤어요. 저희는 이제 거래처들이 있고 뭐 출시합니다라고 알림만 해도 이제 사시겠다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이제 판매를 이제 이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 상품을 사입을 하고 나서 뭐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거는 다 만들었는데 못 판매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나요? 진짜 뭐 내가 5만 대만 다 방법을 했는데 노출이 안 됐다. 그럼 들고 나가야죠. 밖으로 나가서 팔아야죠, 직접. 안 팔리면 팔릴 때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게 재고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절망하지 마시고 심신을 단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변 지인들한테 도움 요청해야 되고. 실제로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5천만 원치를 샀는데 한 개도 안 나온 거예요. 엄청 막 절망적이게 이렇게 오셨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주변 지인들이나 이거를 덤핑으로 넘길 수 있는 분들을 찾아야 된다. 페이백을 해드릴지언정 지수를 올리고, 그런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입할 때 항상 걸리는 게 이거 사입하려고 봤더니 뭔 인증 받으래 이런 것들을
걸리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증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저도 예전에 한번 대행업체를 쓴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냥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게 셀러를 하다 보면 막 정말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레버리지하기 위해서 대행업체를 쓰는 건데 좀 찾아보셔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셀러분들 보면 다 맞게 생각하고 있잖아. 왠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냥 막연함 때문에요. 아, 네. 그럼 어떻게 저희 둘이 한번 대행업체를 네. 세배인가 TV 대상으로 보통 이제 이 제품을 사입할 때 초보 셀러분들은 마진율 그냥 뭐 10%나 20% 남겨야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그 초보 셀러분들한테 마진 설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 좀 주실 수 있나요? 마진 계산기를 다운 받으셨다면 다 이제 쓰시겠죠. 근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관가했던 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운영비, 이 제품의 어떤 회전율, 인건비가 들어가면 인건비, 네. 그리고 각종 세금 이런 것까지 되게 약간 종합 예술이에요. 마진율을 결정한다는 게. 그렇게 해서 객단가를 올리던 판매 개수를 올리던 이런 되게 공학적인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전방위적으로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10% 남기면 잘 남겼다, 20% 남기면 의미 없는 얘기예요. 감으로 하는 게 한 50%인 것 같아요. 나머지 50%는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 대표님 그러면 친구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사입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한번 체크를 꼭 하고 사입을 결정해. 그런 조언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정말 초보고 막 시작하는 거면 이 금액이 너가 없어도 너의 삶이나 가족들의 삶에 큰 타격이 없어도 되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국내가 됐건 국외가 됐건 제품이 잘 만들어서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공장이 혹은 그 유통사가 꾸준히 이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지 제일 좋은 건 방문하는 거 분위기 이렇게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실제로 좀 진정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좀 계속 하고 계셔야죠.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럼 보통 이제 위챗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갑자기 영상통화를 하세요. 영상통화를 그냥 과감하게 거세요. 그 다음에 공장을 보고 싶다 정도는 이제 중국어를 익혀가지고 보고 싶다. 공장 보여줘. 그럼 대충 흔들리는 동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말 치면은 그런 거에서 파악을 하는 거죠. 혹시 완전 진짜 좋은 팁이네요. 실무 팁.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위챗 메신저에서 음성으로 보내는 거, 영상 통화 이게 진짜 잦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근데 중국은 그런 거 그냥 거리낌 없이 하니까. 지금 사람을 채용하고 계신 중인가요? 네네. 지금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죠. 대표님 그러면 대표님도 필요한 어떤 인재상 그런 것도 있으실 텐데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겠나요? 일단 간절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고 계속 오픈 마인드로 저희도 지금 7명 남짓 된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팀 빌딩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직원분들에게도 되게 친숙한 말투를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단계에서는 뭔가 강력한 비전을 가지고 뭔가 기업가처럼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도 단합심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DTC 스튜디오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도 뭐 저희가 조금 막 즐겁게 허물없게 노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저희 직원들이 가까운 미래에 정말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안 나갈 거 아니야. 저희 사이트에 채용 설명 링크가 따로 있어요. CS, 마케팅, 디자인, 유통, 청구 관련된 업무, 물류 유통 다 지금 채용을 하고 있고 대전에 사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참고로 한 80% 90% 이상이 구매 대행을 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구매 대행을 시작을 고려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일단 무엇이든지 해봤으면 좋겠어요. 새벽인간 TV를 열심히 보시고 정말 많이 배우셔서 어떻게든지 그 목표치에 가게끔 노력을 하시는데 그 다음이 뭔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욕먹는 거 아니죠? 폼 잡으면서 뭐 지속 가능성 막 이런 소리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초반에 거의 다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보는 거 시도도 못하지만 근데 그런 사람한테 이제 할 수 있는 마인드 제가 감히 마인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하루에 4시간? 그렇게 3년. 근데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다. 치열하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계속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구매 대행이건 뭐건 내가 판매를 하는 어떤 협상 능력이거든요. 그런 공부는 게을리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는 제가 한번 서울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